네, 안녕하세요. 리스 계약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 계약 변경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계약서, 리스를 처음 계약했을 때 이제 계약서를 썼을 거 아니에요. 이 안에 조건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계약서를 다시 쓰게 됩니다. 계약서를 다시 쓴다라는 것은 바뀐 조건을 반영을 하기도 하지만 리스에서 제일 중요한 내재 이자율이 바뀐다라는 게 사실 포인트예요. 그래서 변경을 한 그 당시에 기존 내재율이 만약에 예를 들어 8%였는데 변경 당시엔 내재 이자율이 10%면은 저희는 이제 이 10%를 가지고 계약서 내 금액들을 산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경할 때 당시의 내재 이자율이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계약의 변경에는 계약의 변경을 키우는 계약 변경이 있고요. 축소하는 계약 변경이 있어요. 확대라고 하면은 자동차를 한 대를 리스를 했던 거를 한 대 더 하는 경우를 말하고요. 축소라고 하면은 기간을 축소를 할 수도 있어요. 원래 3년을 리스를 했던 걸 2년으로 할 수도 있고, 뭐 부동산의 건물에서 3층을 임차하던 걸 2층으로 줄이는 식으로 축소할 수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기존 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금액이 추가가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한 대에서 두 대로 바뀐 거니까. 근데 이 추가되는 금액이 적정한지 아닌지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그래서 이 적정한지 아닌지는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어떤 식으로 주어지냐면 계약 상황을 반영했다 또는 개별 가격에 상응하는 가격이다라고 하면은 적정하게 된 거고, 개별 가격에 상응하지 못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적정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적정한 경우는 그냥 이 변경일에 새로운 계약을 하나 더 한 거예요. 변경은 아니고 결국은 기존 계약은 기존대로 가고, 이 변경 당시에 다시 그 조건에 맞춰서 새로운 이것을 계약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것 따로 이렇게 리스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회계도 각각 나오겠죠? 두 개가. 그 대신 이것은 기존 내재율을 반영한 걸로 계산을 하고, 얘는 새롭게 쓴 거니까 이것을 반영을 한 거고요. 만약에 적정 가격을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기존 계약에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계약의 변경으로 보아서 이 변경 당시의 내재 이자율로 기존 것은 남은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만약에 3년 동안 100씩 주기로 한데 이미 1년이 지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100이 남은 거고, 여기에 만약에 80씩 추가됐다고 하면 이제 180이 된 거죠. 180의 2년치에 대한 이제 이 현재 가치를 10%의 그 현재 가치로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것에서 이 추가된 금액만큼을 증가하고, 증가된 그 사용권 자산과 리스 부채를 이 10%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해주는 식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 계약의 축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축소는 기간의 축소와 범위의 축소가 있어요. 기간은 원래 3년이던 걸 2년으로 이렇게 줄이는 경우가 있고, 범위는 3층을 빌리던 걸 2층으로 줄였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체로 우선은 저희가 이 회계 처리에서 사용권 자산과 리스 부채를 인식을 하는데요. 이거는 기존 게 원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제 변경 당시에 기간을 3년이던 걸 이제 2년으로 줄였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이 10%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원래는 3년 동안 100씩이었는데 기간을 줄여버린 거예요. 2년으로. 원래는 이 3년에 대해서 현재 가치를 8%로 계산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 2년에 대해서 10%로 계산을 해줘야 돼요. 이 금액과 이 금액의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은 저희는 그 금액에 대한 만큼을 계산을 해서
취소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리스 부채는 이것을 계산하고 취소, 사용권 자산은 비율로 취소를 합니다. 원래 3년이던 게 2년이기 때문에 3분의 1만 취소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사용권 자산은 3분의 1로 취소를 해주고 리스 부채는 변경된 걸로 계산을 현재 가치를 하고 그 차익만큼을 취소를 해주는 식인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둘 금액에도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차이를 단기손익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범위가 축소된 거는 쉬워요. 둘 다 비율로 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사용권 자산과 리스 부채 기존에 있던 것들이 있을 텐데 만약에 기존께 100씩 있었다고 하면은 여기서 3분의 1씩은 취소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3분의 100씩 취소가 된다. 그냥 90으로 하면은 30씩 취소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편하고요. 지금은 차익은 없지만은 리스 부채와 사용권 자산의 금액이 달랐다고 하면은 여기가 만약에 20이고 30이면은 이쪽에 이제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였겠고 반대 입장이면 손실이 발생하는 식으로 반영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 10%로 계산을 실제로도 해봅니다. 2층일 때 2층만 했을 때에는 얼마다라고 문제에서 주어지면은 그 금액을 이렇게 현재 가치로 계산을 해보면 아까는 임의적으로 그냥 비율로 취소를 한 거잖아요. 90에서 20을 취소했으면 70이 남았는데 계산을 해보니 만약에 80이에요. 그러면은 10을 추가해주고 60이면은 다시 10을 내리는 식으로 한 번 더 재평가를 통해서 2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비율로 줄여주고 두 번째는 실제로 계산해서 차이만큼 늘려주고 그래서 이거에서의 차이가 뭔지 좀 처음부터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냥 조정을 해주면 되지 왜 이것을 두 단계로 나누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사용권 자산의 계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것의 계산은 저희는 리스 부채거든요. 지금은 리스 부채를 기준으로 계산을 한 건데 사용권 자산은 비율로 줄어들어요. 비율로 줄어드는 상태에서 이 리스 부채 계산법과는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사용권 자산에 집중을 해서 비율로 줄이고 그 차익을 단기손익으로 잡고요. 두 번째는 리스 부채를 다시 재평가해서 계산한 금액과 지금 여기에 금액의 차익을 리스 부채를 조정하면서 그 조정한 만큼 사용권 자산을 한 번 더 조정해주는 식인 겁니다.